지금 이 시간부터는 그러면 앞에서 우리 동기부여 부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친숙과정 질문 체험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친숙과정하고 친숙과정은 이제 자유질문하고 분류하기 연습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학습과정이 있어요. 학습과정은 다시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브루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인지형이 있고 그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브루타형까지 우리 김민자 소장님이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이 친숙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지금 질문 단계에는 4단계가 있어요. 교수님하고 이제 올리원에서 연구를 한 질문에는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친숙 단계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숙 단계를 유대인들은 언제 하냐면 태어나서부터 10살 때까지 해요. 그때 뭘로 하느냐? 부모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요. 그게 친숙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학습 단계예요. 학습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정보도 읽게 되고 정보도 알게 되는 과정 속에서 질문이라는 걸 해야 되고 질문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토의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학습 단계인데 학습 단계를 크게 2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어떻게 나눴냐면 첫 번째는 그냥 주제를 주고 토의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정보를 주고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정보를 주고 토론을 해보라고 하듯이. 그래서 그걸 하브루타형이라고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가 인지형이에요. 인지형은 뭐냐면 사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 사고 표현을 하듯이 이제 이렇게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는, 우리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인지를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인지형 질문 토론 단계예요. 이게 바로 학습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활용 단계예요. 활용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지각을 하면 나 지각했는데 어떡하지? 전화할까? 아니면 선생님 나 지금 어차피 늦었으니까 오늘 아프다 그러고 못 간다고 할까? 질문을 하죠. 질문만 하지 않죠. 질문을 하고 어쨌든 간에 내가 못 가든 가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한 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세 번째 단계가 활용형이에요. 근데 이 활용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어떤 질문 토론식의 방식이 패턴을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인지기술 핵심은 패턴인데 지금 오른쪽에 지도 기술이 나오죠. 그럼 예를 들어서 친숙 단계에서는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질문이 안 하는 애들한테 그 장애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옆에 있는 애가 내가 질문하면 뭐라 그럴까? 내가 이러면 제가 짜증내지 않을까?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3단계에서는 상황 관찰 기술, 요소 분석 기술, 패턴 파악 기술, 패턴 활용 기술 이런 것들이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발견 단계예요. 이 발견 단계는 우리가 말하는 연구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박사이거나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연구할 때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나이팅게일이 많이 크림정제 때 사람들이 죽었을 때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왜 병사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죽지? 그게 질문의 시작이었거든요. 죽는 걸 찾아보니까 위생시설이 안 좋으니까 더 많이 죽는 거예요. 다친 것보다.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게 바로 연구 역량이에요. 그러면 이 연구 역량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분석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 분석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인 분석 기술, 가설을 수립할 수 있어야죠. 가설을 수립을 했는데 수립한 것을 검증해낼 수가 없으면 그거는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 가설 검증 기술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인천교육청에 선생님들의 연수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지금 어린아이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는 우리 선생님들 집단조차도 친숙 단계예요.
왜? 우리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이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연구 단계 정도 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나의 질문과 토론의 상황은 친숙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인천교육청 연수에서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친숙 단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친숙 단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학습형 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교사 연수 12시간에서는요. 1단계, 2단계의 내용을 2단계도 많이 들어가진 못해요. 그래서 1단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내용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방향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한 걸음도 못 떼는 아이가 뛸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발을 띄자는 거죠. 멀쩡한 다리가 있는데 두려워서 못 떼고 있던 발을 떼어보자는 거죠. 그게 이번에 연수인데 그거의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지금 여기 친숙 단계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해봤어요. 그쵸? 질문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질문을 안 했던 애가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내 목으로 어떤 무언가를 물어보게 하는 용기를 주는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대상 질문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죠. 사물정보, 상태정보, 사건, 방법, 형태도 단어 형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작위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제목에 보셨죠? 자유질문이라고 했어요. 그냥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질문을 했는데 이 자유로운 질문에 분류가 되는 거예요.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경험하는 시간을 한 개만 가져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개할게요. 오케이? 우선은 이제 자유질문할 때 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할 때 어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팁을 주면 도구를 주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림을 보고 질문을 하게 하는 거야. 질문할 거리를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단어를 보고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장. 나는 학교에 갔다 그러면 너 어느 학교에 다니니? 너의 집은 어디니? 이렇게 질문할 거리를. 그래서 문장으로 질문하는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글이에요. 글. 근데 글도요. 너무 길잖아요. 우리 요즘 아이들이 글을 읽고 있는데 독해력이 부족하죠. 분석해서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면 벌써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장을 3문장에서 5문장 이내로. 그래서 글이라고 하면 3문장에서 5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서 효과를 봤던 게 뭐냐면 스토리예요. 동화 있잖아요. 동화는 아이들이 스토리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야기 보고 질문하는 거를 지금 연습 한 개 하고요. 나머지는 소개할게요.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할 때는 팁 중에 하나를 더 드리자면 아이들이 듣는 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목을 통해서 질문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절대로 내 목을 통해서 내 오장육부가 움직여서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내 목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 못하고 있는 걸 조금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자유학기 때 진행할 때 어떻게 했냐면 26명의 아이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질문을 다 해요. 그러면 안 하는 아이 앞에서는 5분까지 기다려봤어요. 심장 터져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5분 안에 목소리가 나와서 질문을 하면 다음번에는 저 선생님은 나한테서 절대 스킵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서 빨리 말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력이 늘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똑같이 해볼게요. 돌아가면서 우리 선생님부터 그림 보고 질문해보세요. 질문. 웃고 있는 건가요? 오케이. 코가 왜 저래요? 오케이. 무슨 생각을 할까? 오케이. 왜 행복하지? 네. 행복한 건 맞나? 오케이. 가만 옷을 왜 입었어요? 네. 선생님 갑자기 공손해 주셨어요. 땡큐예요. 앞에 반말했는데. 오케이. 머리가 왜 커요? 오케이. 오케이. 너는 입이 크다고 생각하니? 오케이. 눈은 왜 웃지 않아요? 오케이. 한 바퀴 돌았죠? 다시 한 바퀴 돌게요. 아까 했던 질문을 하시면 아니 되어요.
오케이. 너 미소가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가 뭘까? 오케이. 작업을 많이 거셨던 선생님 같아요. 오케이. 어느 미용실 잘랐을까? 오케이. 제가 질문 하나 이제 지금 팁 하나 던져드릴게요. 저 아이의 친구는 몇 명일까요? 제가 지금 팁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돼요? 오케이, 굿자. 지금 저를 보고 웃고 계세요? 오케이. 눈썹이 어디 갔지? 오케이. 선생님? 바지는 왜 안 입었어? 오케이. 너 얼굴이 왜 하얘? 오케이. 너는 무슨 생각하며 그렇게 웃고 있어? 오케이. 어디에 있는? 오케이. 지금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질문을 아이들이 한 걸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왜 웃고 있어요? 왜 눈썹이 없어요? 아기가 왜 이렇게 가늘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커요? 이 사람은 친구가 많나요? 부모님은 있나요? 가족과 함께 있어 행복해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지구에 있나요? 우주 어딘가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또 있을까요? 어느 별에 있을까요? 제가 중간에 팁을 드렸는데 우리 이선주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김선주 선생님이 sorry.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아이는 친구가 많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제가 질문한 것에 자극을 받아서 부모님은 있나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 보여지는 거, 이 아이의 눈 모양, 다리 모양 보여지는 거라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하죠. 못했던 아이들이 해요. 그쵸? 그 다음에는 어떠냐면 다른 질문한 걸 듣고 자극을 받아서 그 질문의 확장이 일어나요. 처음에 아이가 별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계속 별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제 마구잡이로 질문하니까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어떠냐면 처음에 아이들이 어려워할 때는 이래요. 저 아이가 웃고 있나요? 나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옆에서 이래요. 거기다 단어 하나만 더 넣으면 돼요. 저 아이는 왜 웃고 있나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면 뭐든지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림 보고 질문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림 보고 질문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저씨는 왜 손을 끌고 있을까? 왜 그 사람은 손을 있을까? 왜 아저씨는 모자를 만지고 있을까? 손을 가르면 신발을 끼려나? 손은 몇 살이야? 아이는 몇 살이야? 아이는 왜 손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손을 끌고 어디로 가는 걸까? 손 위에 단 아이는 아저씨의 아들일까? 손은 아저씨의 말을 잘 들을까? 둘의 가족은 몇 명일까? 보세요. 선생님들끼리 진행을 하실 때 아까는 돌아가면서 전부 다 한마디씩 했죠. 똑같아요. 이것도 할 때도 그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학생들이 말한 게 있어요 라고 하고 동시에 같이 읽게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머릿속에서 자극을 받아서 내가 했던 경험이 내 몸에 체득이 돼요. 그러면 저 질문을 읽기만 했는데도 내 입에서 질문하는 연습을 지금 소리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감나무죠. 그럼 똑같아요. 이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기만 할게요. 시작. 지금 계절이 가을인가요? 햇님이 가을을 보고 왜 웃고 있나요? 감나무는 한풀인가요? 다른 감나무는 없나요? 다 커서 먹을 수 있는 감나무인가요? 꽃인가요? 단감인가요? 눈의 감나무인가요? 뒤에는 감을 다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제가 이거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뒤에가 주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 주제의 뒤에 스토리는 그 오성과 한음의 오성의 감나무 이야기예요. 감나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이들의 입도 열고 생각도 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중간에 한다 그러면 내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부터는 어떤 질문이든 돼라고 질문 시간을 아예 줘버리게 되면 생각의 폭이 훨씬 열려요. 시간은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마지막 질문을 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이쮸를 하나씩 줬죠. 왜냐하면 주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질문을 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번에 단어예요. 이건 한 번만 해볼게요. 우리 수진 실장님부터 돌아가면서 내가 일부러 시킨 거야. 쉬운 거 시키는 거라. 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오히려 그게 더 힘들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나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으흠.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오케이. 나는 여기에 왜 왔지? 오케이. 그쵸? 나는 오케이. 나는 산책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지? 스틱 좋아하세요? 네. 나는 오케이.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야 할까? 오케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오케이. 이 강의를 통해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 오케이.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오케이. 내가 덜 늙으려면 뭘 해야 되지? 저도 관심사예요. 오케이. 이게 아이들이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가서 무엇이 될까? 내가 보는 세상은 누구 진짜일까? 내가 아는 나는 정말 나일까? 내가 잘하는 것은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나는 행복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떨 때 행복한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내 친구들은 다 좋은 친구들일까? 제가 여기다 쓰지 않았는데 어떤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왜 지금 14살일까? 그걸 한 거예요. 14살.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런 것도 다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단어. 게으름뱅이다 그러면 게으름뱅이에 대해서 쭉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아이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스로 돕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스스로 돕는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나는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많은가? 나는 왜 하늘이 돕는 것을 해야 하는가? 스스로 돕는 행동을 계속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성공하면 행복할까? 하늘과 신은 동일시할 수 있는가? 네. 그 다음에 글이에요. 공자가 말하기를 착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써 갚아주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이 화로써 갚아준다.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들 신에 대해서 관심 많던데요. 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복이 무엇인가요? 화가 무엇인가요? 착한 일을 하면 정말 복을 받는가? 악한 일을 하면 정말 화를 내는가? 착한 일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악한 일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늘은 신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어떠냐면 자기가 질문해 본 다음에 우리들끼리 질문을 해본 다음에 다른 아이의 사례를 보면 또 내가 해보지 않았던 나오지 않았던 질문을 들으면 또 다시 자극을 받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예요. 스토리인데 지금 딱 나와버렸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 소가된 게으름뱅이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에 질문을 만든 건데 한번 옆에 질문 읽어보세요. 시작. 게으른 성격이 어떻게 제일 부지런한 소녀를 사치로 가지는가요? 부모는 왜 아이를 게으름으로 키웠나요?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실제로 열심히 일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새 주인은 일을 시켜야 하는데 정말 물 한 모금 안 줬을까요? 열심히 일하면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소는 실제로 물을 먹을 수 있나요? 주인공의 삶을 변화시키는 소리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데 왜 그런가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줘도 오늘 모든 사람이 먹는다면 뭘 위해서 행복할까요? 제가 여기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자도 잔것 같은 약이 개발될 수 있나요? 라고 우리 아들이 질문하고 딸이 질문하면 내가 미쳤구나 하겠죠. 근데 이 세상을 바꾼 건 미친놈들이 바꿨대요. 저 질문이 진짜로 저거를 연구하다 보면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싹을 너무 많이 죽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이렇게 할 때는 지금 애들한테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사예요. 그쵸? 그러면 아이들보다 질문을 배우는 것이 똑같은 친숙 단계여도 저희는 빨리 습득을 해서 아이들을 이끌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똑같이 아무 질문이라는 걸 굿굿굿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자유질문에도 약간의 패턴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 약간의 패턴을 제가 드리자면 보세요. 의미질문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의미질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뭐예요? 게으름뱅이가 무슨 뜻이에요? 그럼 아이가 선생님 게으름뱅이가 무슨 뜻이에요? 너는 지금 의미가 궁금하구나. 피드백을 그렇게 뒤에 탁 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게으름뱅이는 의미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궁금한 거 찾을 때 저 의미 뭔지 먼저 찾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두 번째, 시간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 질문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장소 질문, 어느 벽에 있나요? 대상 질문, 소 등에 탄 아이는 아저씨 아들일까요? 누구의 감남인가요? 방법 질문, 주인은 감을 다 따면서 소리가 나눠보나요? 그 사람 운전 어떻게 해요? 정도 질문, 얼마나 타야 돼요? 조건 질문, 타려면 신발이 필요할까? 학교에 입학하려면 무엇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질문의 앞에 약간의 패턴을 해서 그 키워드를 잡아내니까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의미 있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앞으로 그럼 여기 의미 질문만 쫙 다 질문해 볼까? 방법 질문만 쫙 질문해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 질문인데 이 자유 질문을 교사들이 이렇게 분류할 줄 알면 훨씬 더 아이들의 질문을 잘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볼게요. 이번엔 방향 질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술을 끊고 어디로 가는 걸까? 상태 질문, 소는 몇 살일까? 부모님은 있나요? 감은 몇 개가 되나요? 인과 질문, 왜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웃고 있어요? 얘는 왜 술을 타고 있을까? 비교 질문, 이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지구에 있나요? 혹시 감남인가요? 출처 질문, 그 책은 누가 썼나? 바닷물은 어디서 왔어요? 용도 질문, 컵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 특징 질문. 우리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재밌죠? 그쵸?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까 자유 질문을 했고 제가 분류하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거를 분류해 보실래요? 오케이, 해보실게요. 이런 사람이 어느 별에서 있나요? 뭘까요? 장소. 왜 웃고 있어요? 인과. 굿.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 가늘어요? 인과. 얼굴이 왜 이렇게 커요? 인과. 왜 눈썹이 없어요? 인과. 이 사람은 친구가 많나요? 비교. 네. 우주 어딘가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또 있을까요? 비교. 왜 서 있는 거예요? 인과. 이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나요? 방향. 이게 뭐예요? 이게 그쵸. 의미. 아까. 재밌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소 얘기였죠. 아저씨는 왜 풀을 들고 있을까요? 인과. 왜 저 아이는, 보통 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인과죠. 왜 저 아이는 손을 들고 있을까요? 인과. 왜 아저씨는 모자를 만지고 있을까? 인과. 소를 타려면 신발이 필요할까? 그렇죠. Very good. 잘했어요. 소는 몇 살일까? 상태. good. 아이는 몇 살일까? 상태. 아이는 왜 소를 타고 있을까? 인과. 저 사람은 소를 끌고 어디를 가는 걸까? 방향. 소 등에 탄 아이는 아저씨의 아들일까? 대상, 관계도 될 수 있겠네요. 둘의 가족은 몇 명일까? 상태. 그러니까 이제 용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찾아보시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저런 키워드들이 있겠어요. 그쵸? 그러나 이제 지금 애들이 나온 거. 야, 이게 인과니까 우리 인과 질문해보자 그러면 재미가 없는데 거꾸로 쫙 한 다음에 이게 인과야, 이게 상태야 이러니까 훨씬 더 와닿잖아요. 교사들을 진행하실 때도 똑같아요. 귀납적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왜냐면 교사들도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신숙 단계. 오케이. 감나무 하나 더 할게요. 감은 몇 개가 달려 있을까요? 개. 지금 계절이 가을인가요? 네. 해님이 감을 보고 왜 웃고 있어요? 인과. 감나무는 한 그루인가요? 상태. 다른 감나무는 없나요? 상태 비교. 비교도 되겠네요. 제가 상태라고 했는데 비교도 될 것 같아요. 다 익어서 먹을 수 있는 감인가요? 네. 홍시인가요? 단감인가요? 비교. 누구네 감나무인가요?
그렇죠. 대상. 쥐는 감을 다 따면 사람들과 나누어 먹나요? 그렇죠. 굿! 선생님, very good.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자유질문을 진행하실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가면서.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좀 쑥스러워하면 스킵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그렇게 스킵하면 다음에 이 아이가 내공이 더 세져서 내성이 세져서 스킵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이해되세요? 처음에 첫 방에 그냥 반드시 해버려요. 그러면 애들이 기다려요. 그럼 애들이 다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애들이 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아이들이 아무리 소극적이고 말하기 싫어하는 아이도 말을 못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엄마하고는 잘하고 친한 친구하고는 잘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애들이 자신감이 이 질문 하나가 자신감으로 발표력까지 가게 돼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요. 이 아이들이 질문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와 질문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이라는 것이 그냥 마구잡이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턴이 있구나라는 것까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역으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상태에 관한 질문을 해볼까 이렇게 할 그거는 다음 단계. 그거는 자유질문에서 저희가 나중에 인지질문할 때는 어떠냐면 그러면 사건에서는 사건의 개요가 있고 배경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배경에는 육하원칙대로 한번 질문해볼래 해서 육하원칙을 주면 얘네들이 육하원칙에 맞춰서 질문을 하는 건 다음 인지질문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초반의 친숙 단계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질문하는데 이 마구잡이 질문도 자유질문도 이렇게 약간의 패턴화를 하게 되면 더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실 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또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과정이에요. 아까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1단계 질문 토론 기술이 있고 2단계 질문 토론 기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친숙이에요.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게 1단계라고 보시면 2단계는 그 다음에 친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학습을 하는 거죠. 좀 더 이제 내가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는 단계라고 해서 2단계가 바로 학습 과정인데요. 이 학습 과정을 할 때 질문 토론은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질문만을 위한 질문을 하진 않아요. 아까처럼 질문만 막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이가 몇 살인지 궁금하죠. 답을 듣죠. 그래서 이 아이가 답을 안 하면 그 답을 할 때까지 또 다른 질문을 계속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질문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문으로 했던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를 알아나가는 과정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하브루타는 뭐냐면 대화식이에요. 대화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가장 큰 특징은 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하는 건데 1대1로 하다 보면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둘이 얘기하다 보면 이래서 야 이런 방법도 있고 야 강의식도 있고 토론식도 있고 야 요즘 하브루타가 유행이래. 막 얘기하다가 근데 강의하는 건 지겹잖아. 그럼 우리 하브루타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다시 이제 뎁스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의견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와. 야 그거 아니야. 진짜 강의식이 더 좋아. 이 강의식은 많이 줄 수 있잖아. 토론하는 거는 몇 개 몰라. 이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 대립이 됐다. 그러면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질문 토론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실은 저희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브루타예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하브루타에 대한 개념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2단계에서는 크게 하브루타형 질문 토론이 있고요. 인지형 질문 토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브루타형 질문 토론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선생님 저거 네. 1단계가 몇 분 수업용이에요? 저거요? 저거 5분 하는 경우도 있고요. 5분. 그러니까 수업에서 내가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오늘 있었던 거 답 안 해도 좋으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만 해봐. 왜냐면 애들이 질문이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시작할 때 그림 보여주고 오늘 배울 경제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돈 하나 보여주고 돈에 대해서 질문 쫙 해보는 시간 가져도 좋고요. 시간을 1시간으로 가질 수도 있고요. 짧게 5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이번에 대상을 할 때 인천에 가서 대상을 할 때. 저거요? 네. 1시간 반? 이 전통이요? 1단계, 4단계까지? 아니면 1단계요? 1단계. 1단계. 네, 실습이에요, 다. 지금 교사 연수라고 해서 교사들한테 강의식으로 하잖아요? 지겨워요.
왜냐하면 교사들도 지금 친숙 단계라 본인이 나에 대해서 아까처럼 질문 다 해요. 그리고 보여주고 감에 대해서 질문 또 2바퀴 돌아요. 보여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될걸요? 네, 그게 고교 교사의 똑같아요. 더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고등학교가 더 말을 안 해요. 초등학교 애들은 지금 애들이 시끄럽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네들 대응해 주느냐고 말하게 되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강의식으로만 하고 아이들도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아 고등학교 정도 되면 수준이 높은 걸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교장 연수는요 아주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한 살, 2살. 네,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고등학교라고 해서 그분들이 질문을 잘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고요. 더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연수가 오래되신 분일수록 더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의 틀을 깨기 위해서 더 쉬워야 돼요. 맞죠? 선생님? 네. 선생님 저거 네. 왜냐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또 궁금한 게 내가 잊어먹을까봐 그랬을 때 1단계 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건데 괜찮죠? 너무 많이 하시면 수업에 진행. 오케이? 아니 왜냐면 어차피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네네, 하세요.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단계 4단계 있고 자유질문이 5단계인가? 자유질문이요? 예. 아니 자유질문은 친숙 단계. 하여튼 단계가 4단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단계 보이시잖아요, 선생님? 예. 네네. 1단계가 친숙. 네. 지금 친숙하는 거예요. 친숙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생각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연속성으로 갈 때 우리가 요번 차시에는 친숙 단계, 학습 단계 예를 들어서 친숙 단계만 보여주고 그럼 다음에 또 기대할 수 있게끔 네. 토론 과거에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뭔가 내려갈 때 그거 그 다음 단계 들어야지. 이런 단계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게끔 저는 예를 들어서 친숙 단계만 요번에는 우리가 맛을 보여주자. 근데 친숙 단계만 보여주기에는 우리 교사들이 사실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친숙 단계 보여주고 약간의 학습 단계까지 들어가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고 다만 3, 4단계는 소개만 해요. 지금 여기 3, 4단계는 진짜 기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는 거 하나 연습해도 연습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전체 질문 단계는 4단계까지 있는데 이번 12시간 연수에서는 1단계, 2단계 중심으로 하는데 1단계 친숙 단계를 많이 하고 2단계 학습 단계도 어느 정도 합니다라고 데피니션을 내리고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진행해도 될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시면 2단계가 하브루타형 질문 토론이 있고 학습 설계, 인지형 질문 토론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해드릴 거는 하브루타 질문 토론이에요. 그럼 이제 하브루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하브루타라는 말, 하브루타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 있죠.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교환이 아닌데 교수님. 하여튼 이제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하브루타는 예시바라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면 도서관인데요. 우리도 말하면 교육기관이에요. 기관인데 사람을 양성하는 유대인을 양성하는 기관이 예시바라는 이름의 교육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예시바에서는 뭐를 배우느냐? 탈무드나 이스라엘 역사나 이 유대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걸 공부해요. 다른 걸 공부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유대인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을 양성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나 탈무드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라피가 뭐 강의도 하시겠지만 이 방법을 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탈무드가 쓰여진 게 1700년 전이니까 1700년 전부터 해온 게 뭐냐면 하브루타라는 방식이에요. 하브루타라는 방식이 뭐냐면 둘이 짝을 지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거야. 그래서 하브루타가 원래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뜻이에요. 탈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탈무드를 우리나라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우화, 이솝 우화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절대 아니에요. 실제 탈무드는 토론서예요.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게 핵심 문장이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게 이 핵심 문장에 대한 랍비들의 의견이에요. 탈무드는 한 명이 쓴 게 아니에요. 2000명의 랍비가 300년 동안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배울 때에는 이게 이디시어라는 고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살 때부터 배우거든요. 이 10살 때부터 배우면 애들이 10살 때부터 벌써 토론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상황에 너무나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벌써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탈무드를 하브루타식으로 배우는 게 예시반데 그러면 하브루타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브루타를 할 때 never 둘이에요. 셋 절대 안 돼요. 둘이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관찰자가 없어요. 둘 다 적극적인 플레이어가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내가 이 아이랑 하브루타를 했으면 내일은 이 아이랑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친구랑 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하고의 또 다른 생각을 나누는 장을 갖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를 하브루타로 공부하는 예시바에서 유래가 됐고 실제 이스라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하브루타식으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닌데요. 굉장히 그 식으로 공부를 하는 그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베이직에 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 하브루타의 베이직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가 1대1로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을 고기를 낚는 방법이라 그래요. 이 하브루타식으로 했더니 내가 왜 물고기를 잡는지, 이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많이 잡는지,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무엇을 할 건지까지 생각하더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하브루타의 프로세스는 아주 심플해요.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요즘 제일 애들이 관심사가 뭐냐면 스마트폰을 부모님한테 사달라 그래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부모님은 사주기 싫죠. 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애들은 왜 안 사주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 주제가 딱 하나 나왔죠. 스마트폰이 초등학생에게 필요하다. 찬성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그게 주제예요. 그렇게 한 문장이 주제일 수도 있고요. 스토리가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주제는 이렇게 꼭지로 뽑아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제를 이해해요. 그러면 주제가 아까 소가된 게으름뱅이다 그러면 소가된 게으름뱅이로 얘네들은 소리를 내서 읽어요.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 내가 속으로 읽을 때보다 가독성이 더 강해져요. 내 목소리가 밖으로 들리면서 훨씬 얘네들이 이 두뇌를 많이 쓰게 되고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고 분석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상호 절충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 인지기술을 못 따라온 게 뭐냐면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스스로 터득하는 과정을 그냥 해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뭐라고 하느냐? knowledge building skill이라 그래요. 지식을 만드는 스킬. 근데 그 만드는 스킬을 굳이 뭐 가르치지를 않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름대로 분류하기, 종합하기, 비교하기, 동류항 묶기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지기술에서는 그거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훨씬 더 빨리 가겠죠. 그래서 주제 이해를 이렇게 한 다음에 하브루타 둘씩 짝을 지어서 토론해요. 토의해요. 그리고 나중에 서로 작성한 다음에 의견, 공유, 발표하고 끝이에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진짜 토의 토론을 지금 교실에서 수업을 적용하지 않았던 분들은 쉽다. 한번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브루타 질문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주 심플해요. 2명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필요할까? 라고 퀘스천으로 주면 토의죠. 토의가 되잖아요. 의견을 모으는 토의가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그러면 입장이 생기잖아요. 이러면 토론이 돼요. 그러니까 주제를 퀘스천으로 주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토의 토론을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근데 저는 제가 하브루타를 진행할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찬성 반대 토론을 한번 해보라 그래요. 아주 딥한 토론은 아니더라도 토론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지사지를 하거든요. 자, 스마트폰이 초등학생에게 필요하다. 난 찬성이었어요. 반대였어요.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걸 입장을 바꿔요. 아까 찬성했던 사람은 반대를 해요. 반대했던 사람은 찬성을 하는 거죠. 거기서 느끼는 깨달음이 엄청나요. 역지사지를 해봐라가 아니라 역지사지를 함으로 인해서 내 머리와 가슴은 스마트폰을 원하는데 내 입으로는 스마트폰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균형 감각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게 너무나 효과적이기 때문에 고학년 이상은 좀 토론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저학년 아이들이나 아니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토의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가 바뀔 때마다 사람을 체인징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브루타를 한다는 건 친구잖아요. 제가 우리 고현승 선생님하고 하브루타를 하면 고현승 선생님하고 하브루타를 하는 순간 고현승이라고 하는 인생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저 사람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제는 스마트폰인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세상의 모습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속담도 있어요. 평생 하브루타를 4명 만드는, 진정한 하브루타를 4명 만들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심플하죠. 2명이 하죠. 만약에 찬성 반대에 토론 주제가 있으면 스위칭을 하죠. 그 다음에 회차가 12회차면 12명의 친구랑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12명과 하면 어떨까요? 12명과 할 때 내가 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해도 최대한 안 하는 건데요.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 어떨까요? 사람의 상대방, 제가 처음에는 고현 선생님이랑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돌아가면서 12번을 했어요. 제가 다 달라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입에서 나오는 나의 표현도 달라요. 생각이, 저분이 나오는 생각과 내가 나오는 생각이 믹싱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같은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는 한 30개 돼요. 근데 같은 사람이랑 해요. 어떤 줄 아세요? 한 10개쯤 하면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좀 자주 바꿔주는 거를 아이들한테 해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거. 주제가 다른데 내용이 같아요. 네. 제가 우리 남편이랑 다양한 주제를 20개를 했는데 결론은 같게 나와요. 철학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하브루타 실습은 요걸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명의 시작. 여러 명의 학생이 한 학생을 미술실로 불러 집단으로 괴롭혔다. 피고인은 다른 학생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었기에 고소를 당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밑에 때리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었던 피고인은 유죄일까? 라고 질문을 주면 토의가 돼요. 그쵸? 그런데 저는 얘네들한테 토의로 주고 싶지 않았고 시간이 너무 없을 땐 저는 토론을 선택하거든요. 때리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었던 학생은 유죄다. 라고 주면 어떻게 돼요? 입장이 생기죠. 찬성과 반대. 그럼 우리 초등학교 얘네들 고학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얘네들 의견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하여튼 이렇다는 거. 이렇게 쓰는 양식이 요거 하나 있어요.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찬성 의견 읽어볼까요?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보이죠? 선생님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그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공범자이다. 범죄를 부인하는 것도 이미 유죄이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폭력이 행해짐을 알릴 수 있었는데 알리지 않았다. 반대. 우리 고현수 선생님 하실까요? 힘이 없어서 말릴 수도 알릴 수도 없었다. 가해자의 억압에 의해 폭력 현장에 갈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죄다.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죄를 묻는 것은 가혹하다. 우리 수진 실장이 보이죠? 범죄를 묵인하는 것은 유죄이다. 그러나 학생이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그 아이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힘이 없어 피해자일 수도 있으므로 재교육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 중학교 1학년이었네요. 선생님 마지막 소감 보이세요? 소감 네, 오케이. 우리 선생님 목소리 좋아요. 이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재판. 재판에 있어 여러 가지 생활을 제대로 알아보고 판정을 내려야 함을 절감했다. 학생에게 지금 내려지는 선고는 학생을 따라 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평생을 따라다닐 때. 오케이.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수준 높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할 때 어떤 아이가 뭘 했는 줄 아세요? 이거 가만히 있었던 애가 일진이래요. 그러니까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시작하느냐가 다르죠. 그걸 주제 이해하는 소화브루타라 그래요.
주제를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돼요. 그건 나중에 딥하게 가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떠냐면 애들이 첫 번째 질문하려고 하면 토론을 딱 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너 어떻게 생각해? 질문을 해요. 질문으로 시작한다고요.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질문 토론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인지 기반의 질문 토론에서 2단계의 하브루타형 질문 토론이에요. 이제 조금 있다가는 이제 학습 설계형 질문 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그 활동이 네. 그 이제 아이들이 개인 활동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1인으로 아니요. 한 다음에 네.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하브루타식으로 진행하는 선생님 해보셨겠지만 교과목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수업 시간이 40분이다. 초등학교는 40분이고 중학교는 45분이잖아요. 그럼 30분은 수업해요. 수업하고 이 30분 중에 오늘 내가 경제활동을 배웠으면 경제활동은 도대체 몇 살 때부터 해야 되냐. 그 중에 키워드 하나를 뽑아가지고 뒤에 얘네들이 얘기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토론이나 토의를 할 때 지식이 전혀 없으면 토론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거는 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게 뭐냐면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나 경험이 왜 얘네들 생활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학교 생활 졸업장을 얻기 위해 학교 다녀야 되나? 제가 놀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아이들한테 니네들이 하고 싶은 하브루타 주제를 써서 내라 그랬더니 1등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학교를 왜 다녀야 한다. 그래서 시켰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다녀야 한대요. 그거를 타인이 다니라고 하면 억압인데 자기들이 이유를 찾는 거죠. 대학을 다녀야 하나?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하는 필요한가? 생활지도. 친구가 물건을 훔쳤는데 이 사실을 선생님한테 알릴까 말까. 이거 선생님들 경각심을 가지셨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뭐라고 썼냐면 괜찮은 선생님이면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은 문제가 더 커지니까 안 하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는 안 한대요. 그래서 판단한 거죠. 그 다음에 학급 운영도 괜찮아요. 화장 단속을 해야 하나? 짝 어떻게 정할까? 진로지도. 좋아하는 것을 택하게 해야 될까? 이 아이가 안정적인 것을 택하게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교과목에서 학교 폭력도 있고요. 도덕 시간에, 사회 시간에, 과학 시간에 본인들이 원하는 학습 목표를 뽑아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게 바로 학습 과정의 하브루타형 질문 토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시간을 한 5분 줄 테니까 아까처럼 서로 토론하시고 두 분씩 해서 아까 좋은 정말 아이디어 많이 나왔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고 선생님 짝을 잃어버렸죠. 김진현 소장님이 같이 짝 해주세요. 네. 좋아요. 네, 감사하고. 선수 만났어요, 제가. 네. 오, 하브루타 두 전문가 만났네. 개인 게임도 질문하지 마세요.